맹자의 가르침. 말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이것은 지켜야 한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더욱이 노년에는 더욱 그렇다. 말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병이라고 답할 것이다. 물론 건강을 잃는 것도 무섭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다. 바로 외로움이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라면 행복할 수 없다. 외로움은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다. 몸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인 외로움은 관계로만 치료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늙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큰 집에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는 노인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어렵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들어 만나기 어렵다. 이웃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고 사회와는 단절되어 살아간다. 이런 삶이 행복할 리 없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는 노인들이 있다. 자식들이 자주 안부를 묻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맹자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맹자가 살던 시대에도 외로운 노인들이 많았다. 전쟁이 잦고 사회가 불안했던 시대여서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수명도 짧아서 동세대 친구들을 일찍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맹자는 어떻게 하면 노년에 외롭지 않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깨달았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유지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자식들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너무 가까이 지내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악화된다. 관계가 악화되면 자식들이 부모를 피하게 된다. 결국 더 외로워진다. 맹자는 자식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아름답다고 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그래야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다. 매일 만나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가끔 만나면 소중함을 느낀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들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지 마라. 손자 교육 방법,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 자녀 부부의 갈등 등에 끼어들려 하지 마라. 조언을 구할 때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묵묵히 지켜보라. 맹자는 간섭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다라고 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니다. 관심은 보이되 간섭은 하지 마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힘든 일은 없니? 같은 따뜻한 관심은 필요하다. 하지만 왜 이렇게 했니? 내 말대로 하라. 이건 틀렸다 같은 간섭은 삼가라.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도움을 주되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까지 도와주면 안 된다.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자식을 도우면 나중에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주어야 한다. 맹자는 현명한 도움은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다. 사랑을 표현하되 부담을 주지는 마라.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너희만 믿고 산다. 너희가 없으면 못 산다는 식의 표현은 부담을 준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부담을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자녀들과의 만남도 강요하지 마라. 일요일마다 와라. 명절에는 반드시 와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감을 주면 안 된다. 오고 싶을 때 오게 하고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이해해 주어라. 억지로 만드는 만남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준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친구 관계의 지속적 관리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가족은 의무적인 관계지만 친구는 선택적인 관계다. 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맹자는 진정한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진다고 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라. 젊은 시절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 같이 꿈을 키웠던 친구들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다. 서로의 과거를 알고 있고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관리가 필요하다. 자주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챙겨야 한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 전화를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고 아플 때 병문안을 가야 한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우정을 지켜준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는 새로운 활력을 준다.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라. 친구들과는 서로 도우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친구들과 함께하면 쉬워진다. 병원 갈 때 동행해주고,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런 상호부조의 관계가 노년을 풍요롭게 만든다. 하지만 친구 관계에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 너무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문제를 친구에게 떠넘기려 하지 마라. 친구는 치료사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되 서로에게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사회적 관계의 능동적 유지다. 은퇴를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업무상 만나던 사람들과도 연락이 끊어진다. 이때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다.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청소년 멘토링, 독거노인 돌봄, 환경보호, 교육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다.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보람을 주는 일이다. 맹자는 베푸는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등산, 사진, 원예, 요리, 독서, 음악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해보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나이나 직업이 달라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가 통한다. 평생 교육에도 참여해보라. 노인대학,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강의가 열린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가 더 진지하고 의미 있을 수 있다. 종교 활동도 좋은 사회 참여의 방법이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종교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강하다. 동네 활동에도 참여해보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호회, 반상회 등에 참여하면 이웃들과 친해질 수 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유용할 때가 많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웃들이다. 하지만 사회 참여도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무리해서 참여했다가 몸이나 마음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자신만의 매력 개발이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자신에게 매력이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린다. 맹자는 지혜로운 노인은 외롭지 않다고 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컴퓨터를 다루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상적으로 보인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오랜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혜는 젊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훈계하지 말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유머 감각을 잃지 마라. 웃음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든다. 너무 진부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한다.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어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끌린다. 아픈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걱정거리들을 계속 말하면 듣는 사람도 피곤해진다. 물론 때로는 하소연할 상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상 그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라. 요리를 잘한다든지, 손재주가 있다든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든지, 상담을 잘해준다든지.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라.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저분에게 부탁해야지라고 생각할 만한 특기를 가져라.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력이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금연, 절주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라. 건강한 노인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외모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꾸미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깔끔한 옷차림, 정돈된 헤어스타일, 적당한 화장 등으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라.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매력을 개발하는 것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이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다.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에너지에 끌린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이기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맹자는 외로움은 마음의 병이다.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친해져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명상 등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자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좋은 친구로 여길 수 있다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외로움에 빠지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된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에 감사할 줄 안다면 외로움이 줄어든다. 과거의 좋은 추억들을 되새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들, 젊은 시절의 성취와 보람들. 이런 추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달리지는 말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설정해보라.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 여행 가기, 책 쓰기, 봉사활동하기 등. 목표가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 목표를 위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마음이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마라.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라.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노력하라. 맹자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했다. 외로움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관리하고 자신의 매력을 개발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맹자가 제시한 지혜들을 실천해보자. 자녀와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친구들과는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고 사회 참여를 능동적으로 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개발해 나가자. 그러면 말년이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다.
건강한 노년의 핵심은 연결에 있다. 사람과의 연결, 사회와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 이 네 가지 연결이 모두 살아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맹자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의 의미도 사라진다고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호성이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경험, 지혜, 시간, 관심, 사랑 등 줄 수 있는 것은 많다. 또한 다양성도 중요하다. 한두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들, 봉사단체 사람들 등 다양한 층위의 관계를 유지하라. 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관계들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지속성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기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등의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진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계산적인 관계는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이다. 외로움을 예방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외로운 노인들이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우울증, 치매, 각종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반면에 사회적으로 잘 연결된 노인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많다. 젊은 세대들도 노인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인생 경험, 지혜, 가치관 등을 전수받을 수 있다.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지면 사회 전체가 더 조화롭고 안정적이 된다. 외로운 노인이 없는 사회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봉사활동 연계 등이 그것이다.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외로움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술의 발전도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에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하면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고 사진을 공유하며 일상을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관계 맺기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외로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자식들이 안 온다. 친구들이 연락 안 한다. 사회가 노인을 외면한다고만 불평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신이 먼저 변해야 상황도 변한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라.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70세라고 해서 70세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젊게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배우고자 하는 열정, 도전하려는 의지를 잃지 마라. 젊은 마음을 가진 노인에게 사람들이 끌린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고 생각하라. 어제보다는 늙었지만 내일보다는 젊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라. 외로움은 선택이다. 외로워하며 살 것인지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각오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충분히 크다. 맹자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말년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사랑이 넘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자녀들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자.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자.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자.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외로움 없는 노년, 사랑받는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맹자의 지혜를 따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자.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다. 기억하자. 외로움은 나이의 숙명이 아니다. 관계 관리의 결과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맹자가 제시한 4가지를 실천한다면 분명히 외롭지 않은 따뜻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관계들로 둘러싸인 황금빛 말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맹자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되는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